잠깐 눈을 감고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해볼까요? 나뭇잎 사이사이로 빛나는 햇빛을 보며 사각사각 잎사귀들이 스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우리가 품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차곡차곡 쌓인 나무의 기둥을 만져보면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로부터 인생의 지혜와 용기를 배우고 싶어집니다. 지구에서 400만 년도 살지 못한 인류가 4억 년 전부터 뿌리내린 나무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무는 과연 어떤 답을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걱정은 잠시 나무 그늘 아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무에게서 인생에 필요한 10가지 지혜를 들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숲속의 철학자입니다. 지은이 카린 마르콩브,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카린 마르콩브는 프랑스의 저명한 자기계발 영성수련 전문 라이프 코치입니다. 다양한 고민을 가진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그는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데 서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시련에도 꿋꿋이 생존해온 나무야말로 인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훌륭한 롤모델이라는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로부터 배울 수 있는 10가지 미덕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인내, 회복 탄력성, 포용력, 감수성, 소통, 침묵, 단순함, 연대, 리더십, 치유의 힘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1장, 나무에게 배우는 인내.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 자연의 속도를 따르라. 자연의 비밀은 바로 인내이다. 랄프 wal도 에머슨. 짜증은 나에게서 온다. 우리는 일상에서 인내라는 미덕을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때에 짜증을 내며 자신을 괴롭힌다. 마트 계산대에서 내 앞에 선 노인이 허둥대며 시간을 빼앗을 때, 빨리 나가야 하는데 아이가 운동화 끈을 느릿느릿 묶을 때, 배고픈데 배우자가 점심 메뉴를 한참 고민할 때 등등.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쉽사리 짜증을 내고 그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곤 한다. 그러나 사실 짜증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한다. 인정하자.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다. 성마른 태도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매 순간을 만끽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지없이 실망과 불만족이 뒤따라온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무는 인내의 미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무는 넉넉한 풍채를 만들기 위해 평생 인내심을 갖고 자신에게 매일 충분한 시간을 준다. 그리고 그런 인내 끝에는 값진 보상이 뒤따른다. 땅속 깊이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수천 년을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도 괜한 일에 서두르기보다
나무처럼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보내고 흘러가는 매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만 일상과 인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충분히 인내하며 인생을 살아보자. 설령 길을 잃는다 해도 그것마저 기꺼이 즐기는 그런 인생 말이다. 짧은 시간에 해치워야 하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딱 한 가지 행동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훌쩍 성장해 있을 것이다. 또 그러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를 향해 있는 어떤 신호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고 행동을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언제나 신중하고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다. 하루하루에 대한 집중력, 삶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며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실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바쁜 일들에 떠밀려 사는 우리 삶에 인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스트레스, 신경증, 짜증, 초조함 등 온갖 불편한 감정과 타인과의 말다툼 같은 불필요한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우리가 인내할 때 감수해야 할 것은 고작 몇 분의 시간이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몇 분의 시간 때문에 이런 수많은 부작용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 나무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무에게는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다. 분주하게 뛰지 말고 나무처럼 여유를 가져보자. 2장 나무에게 배우는 회복 탄력성. 우리가 어떤 시련에도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이유. 바람에 휘둘린 나무여야 진정으로 굳건해진다. 나무의 뿌리는 시련을 견디면서 더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세네카. 모든 것이 불타더라도 소생하는 힘. 회복 탄력성은 시련들을 겪어내면서 습득하는 능력이다. 시련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회복 탄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이후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나무는 본래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 심지어 나무는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소생하는 초능력을 갖고 있다. 산불이 났을 때 나무가 불에 타 쓰러지고 검게 그을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 나무는 다시 소생한다. 이런 자연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시련을 겪으며 마음이 약해지거나 불안해질 때 잿더미 속에서도 소생하는 내면의 능력을 갖춘 나무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이 닥친다 해도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보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여정에서 수없이 우리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돌들과 자갈들은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만약 나무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커다란 몸통만을 보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저 멀리 펼쳐진
숲을 바라보자. 회복 탄력성은 하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커다란 버팀목이다. 3장. 나무에게 배우는 포용력.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러워진다면 우리에게 포용력이 필요한 이유. 인간의 선함은 가릴 수 있어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불꽃이다. 넬슨 만델라. 나와 당신을 위한 미덕. 포용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너그럽게 감싸주는 힘으로 상대를 포용하려면 무엇보다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포용력은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내고 나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미덕이다. 나무는 땅으로 잎을 떨구며 양분을 만들고 토양의 질을 높여 더 좋은 환경을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무처럼 마음을 넓게 쓰고 있을까? 우리는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발자취는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가? 친절은 타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다. 친절을 베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는 반면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증가한다. 따라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자존감은 올라가 우리도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너그러운 마음은 관용으로 이어진다. 관용이야말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모두 갖추어야 하는 미덕이다. 다양성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함부로 재단되지 않을 것이다. 일상에서 타인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며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과 공동체에 퍼뜨린 선한 마음은 세상에 전파되어 결국 나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가치 있는 행동을 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보자. 나무는 질문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누구인지도 상관하지 않고 너른 품을 내어준다. 나무는 갑작스레 내리는 비로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나무는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넉넉한 마음 씀씀이를 가진 나무는 평생을 베풀며 살아간다. 나무는 인간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낸다. 나무는 병이 난 개체가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그 나무가 죽지 않게 보살핀다. 인간에게도 타인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본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도 공동체 모두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하나로 뭉쳐 서로를 지지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나무를 닮아갈 수 있다면 타인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평화로운 세상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다. 나무는 자신의 곁에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나무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 나무는 마치 부모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그저 조용히 바라본다. 인생의 길잡이 또는 지표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훌륭한 이타주의자인 나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정신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보자. 나무는 인간을 비롯한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전파한다. 어떤 생명체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만 나무는 우리를 이롭게 한다. 나무는 존재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치유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전달한다. 우리는 대부분 베품의 미덕을 배워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것을 찾아내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타인과 잘 지내려면 우선 나 자신과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먼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보듬어주자. 우리 스스로 자신만의 나무가 되어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격려해주자. 나에게 인내와 사랑, 친절과 관용을 베풀자.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매일매일 삶의 미덕을 실천하자. 4장, 나무에게 배우는 감수성. 우리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마음으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어.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다. 두려움 없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제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자. 때로는 마음을 비워내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면 몸을 지탱하고 서 있기도 힘들다. 걷다가도 멈춰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다. 서로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되새겨보자. 전자기기와 컴퓨터 같은 신기술은 때로 인간의 타고난 욕구를 차단한다. 콘크리트로 만든 빌딩 숲 역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 이처럼 차갑고 딱딱한 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란히 늘어선 나무들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맞대고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나무는 주변의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나무의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평온함은 나무의 내면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생명체들과 나누는 나무의 위대한 이타심은 매일 너무나도 바쁜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미덕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에 방어막을 치는 우리도 이제 마음을 열고 온화한 태도로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이다. 타인이나 낯선 사람 혹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거울에 우리 모습을 비춰보면 조금은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우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보자.
하루 동안 타인을 위해 마음을 연 순간이 있는가? 있다면 몇 번이나 되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금씩 더 노력해보자. 이런 보편적인 사랑을 키워가다 보면 우리는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차원에서든 현실에서든 우리 자신을 비롯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조건 없이 선한 행동을 실천해보자. 이 세상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자. 5장 나무에게 배우는 소통.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에게 소통이 필요한 이유. 슬프게도 인간은 자연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빅토르 위고. 에너지도 소통 수단이다. 나무는 말할 수 없지만 소통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통은 전달의 동의어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니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은 전달 수단과 상관없이 상대에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정보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소통을 위한 수단에는 말 이외에도 시선, 자세, 몸, 말주변, 어조 등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소통 수단이 존재한다.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로 소통을 한다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와 관계를 형성하고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상호 이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사소통은 에너지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삶에도 영향을 준다. 어떤 이는 우리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또 어떤 이는 우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우리도 나무처럼 끊임없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증거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므로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모습에 영감을 받은 다른 이들과 서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장 나무에게 배우는 침묵. 우리가 더 깊이 침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한 이유. 숲이 성장하는 소리보다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훨씬 더 크다. 중국 속담. 제 몫을 묵묵히 해내는 나무. 나무는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성장한다. 게다가 나무는 위풍당당한 모습을 뽐내지도 않는다. 나무는 두뇌도 자아도 없지만 고요하고 평화롭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며 끊임없이 성장한다. 이러한 나무의 고요한 모습은 경이로움을 자아낸다. 나무는 하늘로 곧게 뻗어나가며 평온하고 고요하게 서 있다. 그래서 나무는 차분하면서도 강인하고 우아해 보인다. 존재 자체로 믿음직스러운 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영원성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나무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 매일 제 몫의 임무를 묵묵히 해낸다. 우리는 어떤가? 나무와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스스로를 잘 돌보고 이를 통해
우리 안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 아닐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 우리 각자가 내면의 힘을 키우고 숭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망설이지 말고 침묵이라는 위대한 가치 속으로 들어가 보자. 끝없이 영원하지만 지금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침묵이라는 미덕으로 말이다. 성장을 돕는 우리의 친구, 침묵을 가까이 하자. 침묵의 뒤에는 인내와 포용이 뒤따른다. 다른 나무보다 더 높고 굵다고 우쭐대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돋보이려고 다른 나무를 깎아내리는 나무, 서로 잘났다며 싸우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는가? 나무는 무례하지도 않고 허풍을 떨지도 않으며 객적인 말을 하지도 않는다. SNS도 하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는 그저 조용하고 묵묵한 존재이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생기로 가득한 숲에서 좋은 기운을 받는 것도 모두 나무 덕분이다. 나무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도 억압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우리를 품어준다. 침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지만 침묵의 미덕은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치가 된 지 오래다. 많은 이가 침묵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커다란 텔레비전 소리로 침묵을 묻어버리려 한다.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불평하거나 타인을 재단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반면에 타인을 헐뜯는 말들을 늘어놓을 때 우리의 모습은 추해지고 초라해진다. 7장 나무에게 배우는 단순함.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단순함이 필요한 이유. 환경학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려면 나무들도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콜리슈. 단순하고 소박한 삶. 삶을 잘 꾸려가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무게를 덜고 인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다. 단순한 삶을 영위하며 본질만을 남긴 채 삶의 정수에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찬 삶은 설령 그 삶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절대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없다. 시간, 에너지, 돈, 그리고 천연 자원을 의미 있게 소비하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소비해야 한다. 환경을 존중하고 검소한 소비 생활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현명한 선택으로 검소한 소비를 하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실제로 무의미하거나 쓸데없이 섞여 있는 삶의 군더더기들은 생각을 어지럽힐 뿐이다. 반면 단순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불필요한 것들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여름에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삶의 군더더기들을 걷어내고 집안에 들이는 물건들에 좀 더 신경을 써보자. 에너지, 시간, 돈 등 무언가를 소비할 때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해보자. 신중한 소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지구를 살릴 수 있고 더 나은 환경에서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하고 명쾌한 사고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습관적으로 경솔하게 물건을 구입하지 말고 그 물건이 우리 삶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자. 잔뜩 쌓여있는 물건들은 어깨 위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나 다름없다. 이제부터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갖고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또한 식생활도 소박하게 바꿔보자.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그대로 몸에 축적되어 신체의 균형을 깨뜨린다. 그러므로 양은 줄이고 질은 높인 소박한 식사를 해보자. 단순하되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다. 복잡함은 장기적 계획을 실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8장 나무에게 배우는 연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연대가 필요한 이유. 오늘 누군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 혼자서는 목적지에 갈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멀리까지 가고 싶어 하지만 혼자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행동과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저마다 품고 있는 마음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공동체를 위해 서로 연대한다면 우리는 모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정신적 성숙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숲속 나무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상부상조다. 나무도 사람처럼 시련을 겪을 때가 있다. 나무가 시련을 딛고 더욱 힘차게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숲에서 연대와 존중의 가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나무는 서로의 성장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또 엄마 나무는 작은 나무들의 생리현상이나 건강한 성장에 꼭 필요한 당분을 얽혀있는 뿌리를 통해 공급하며 어린 나무들에게 젖을 먹인다.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 역시 그 영향을 받아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 내 주변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만 잘 지낼 수 있겠는가? 서로서로 평안해야 공동체가 평안하고 공동체가 평안해야 서로서로 평안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한다. 타인을 도우려면 우선 나부터 잘 지내야 하고 내가 잘 지내려면 타인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선순환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9장 나무에게 배우는 리더십.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에서 리더가 된다면 우리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당신이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리를 옮겨라. 당신은 나무가 아니지 않는가? 짐론. 지금 있는 곳을 알아야 목적지로 갈 수 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 중국 속담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 행동하라는 교훈을 준다. 흔하디 흔한 핑계는 그만두고
매 순간 행동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을 갖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비전을 세워야 한다.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간다면 삶의 종착역에 다다라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원하던 삶을 살았다며 뿌듯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으며 원하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실천하면 된다. 스스로 정한 목표에 도달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이전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다. 10장 나무에게 배우는 치유의 힘.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치유의 힘이 필요한 이유. 자연 속에서는 길을 잃을 가능성보다 자신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 작자미상. 나를 돌보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인간은 모두 자연 면역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대다수가 자연 면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과소평가하지만 자연 면역은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더는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않고 진보한 의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는 해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 힘들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마음의 여유가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향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조화로운 삶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삶은 한층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진다. 그러므로 과학으로 이룬 세상의 진보와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내면의 성숙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보자. 조화로운 삶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면 공동체 전체에도 이롭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동화 속 나무가 선사했던 배려 속에 이 책에서 말하는 10가지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다 나무 덕분입니다. 오늘 나무로부터 배운 삶의 미덕 10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앞날을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